네, 시면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양을 또 코스피에서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1.44%, 코스닥은 거의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이 계엄령 여파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 대비에 낙폭은 축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개장을 하냐 마냐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7시 30분에 하지만 정상 개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 잘못하면은 4에서 5%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런지 1.44%, 1.98%의 하락은 그래도 좀 버틸만 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 드릴게요.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장 한 줄평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예. 어제 시장이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시장이 좀 좋았죠.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미국 시장도 오늘 신고가, 나스닥, S&P 이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서 좀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의 지수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철저히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어렵다면 네. 종목으로. 오늘 종목만 보면은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될지 이 이야기 오늘 특이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평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급락할 줄은 아마도 아무도 예상치 못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 10시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밤잠 좀 설쳐가면서 계속해서 진행 상황 좀 보곤 했는데 네. 사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하다가 이후에 낙폭을 줄인 게 1% 후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을 했을 때 내일 우리 장 큰일 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평소보다 많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이탈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오늘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 얘기 안 할 수 없겠는데 이재명 관련 종목들, 한동훈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이제 정책 테마에서 이번 정부에서 많이 지원했던 원자력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따가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향후에는 개별 종목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다루되 너무 겁먹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실제 영향이 없다라고 S&P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아직 시장이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이어서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혼란스럽지만은 일정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연기금이 또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이 저점을 형성해서 이번 그 산타랠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2002 월드컵 때 저 사진이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스페인을 꺾고 4강 진출을 할 때 사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나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좀 잘 타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요. 오늘 하락지수 1.44% 하락이 됐고 코스닥은 1.98%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증시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3%도 두드려 맞고 4%도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이 돼서 그런가. 이거 오늘 잘 버텼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차라리 뭐 예전처럼 한 4% 빠지면은 진짜 분위기는 너무 안 좋겠지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좀 이제 과대낙폭한 종목 노려볼 만한 타이밍인가라고 이야기를 제가 던져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덜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북정님께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고. 혹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십니까? 사실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 충분히 이제 근거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번 비상계엄 이슈 이후에 탄핵이라는 키워드도 시장에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016년도에 탄핵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상계엄 이슈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변동성은 확대될 겁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한동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번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여태까지 소외를 받았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오늘 지수 하락 대비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최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버리면 네. 나중 과거 뭐 2016년도처럼 탄핵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 지수가 반등했을 때 그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힘드시더라도 꼭 버티셔가지고 향후에 상승 내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 훼손하지 않고 계좌 회복 빨리 하시려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료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저 댓글에 이제 두루미 31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이 내용이 있어서 아까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의 한 줄평을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채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떨어진 종목이 많아서 이것저것 추가 매수로 담고 싶던 하루네요. 삼성전자, YC, 에코프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오늘 떨어진 이 흐름을 보고 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목은 최근에 장이 그랬듯이 이게 좀 가는 종목하고 못 가는 종목 분명히 나뉘어요. 그래서 종목은 좀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수가 좀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진다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지금 미국장이나 뭐 대만처럼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뭐 지장이 더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에서 증시안정기금 10조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발빠르게 여기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시장도 좀 방어하는 역할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여기서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 여기서 뭐 지수가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철저히 레버리지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피하시고요. 철저히 종목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네. 그 종목은 뭐 우리 그 스치면 상한가를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네.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 예. 저는 AI 솔루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I까지 좀 힌트를 네.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박병주 매니저님,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어제 계엄령 내려지고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의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력 진압 같은 건 없었고요. 생각보다 좀 질서가 있었다라는 데에 이 해외에서 보면 또 우리 시장이 일단 뭐 계엄령 이런 게 내려졌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한 줄평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것도 어찌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동남아시아 버마 같은 경우는 감히 이런 것을 엄두를 못 내겠죠. 약간 대통령도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어찌 보면은 헌법에 쓰여진 질서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네. 왜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국민 연기금이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규모가 200조 정도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금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 그거를 한번 준비했는데 연기금.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이죠. 총 자산 규모가 지금 1146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자산 규모는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 중에서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초기 때 연기금이 약간 매수 안연차가다가 막판에 매수를 하면서 약 1,200억 정도를 연기금 매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각적 상위 우량주들이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연기금이 지금 현재 국내 주식 가지고 있는 비중이 145조밖에 안 됩니다. 한층 많을 때는 180조를 넘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제 보유 비중이 지금 약 500조를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설사 100조를 팔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기금이 또 충분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3분기 때 역대급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낸 상태예요. 네. 많이 냈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주가의 어떤 밸류업 자산 가치는 전체 순 자산 가치 대비 85% 정도 수준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본다면 연기금이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 수급적으로 받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그때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에 탄핵 정국이 있은 다음에 2007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500에서 2000까지 갔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전 끝나고 나서 2018년 초까지 계속 증시가 갔거든요. 네. 그러면 증시가 왜 갔느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경제가 계속 팽창기였다는 거예요. 팽창기. 즉 미국이 끌고 가는 팽창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이 있었을 때라도 결국은 예. 그 흐름에 따라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수축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미국이 비록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이제 약간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 인하한 거지. 저는 다시 한번 미국이 2027년 가면 금리를 또 인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현재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은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투매를 해서 연기금이 지금 줍줍하고 받아먹는 그런 절묘한 좋은 시기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펀드를 늘리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떨 거 없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라올 때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2% 올랐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양봉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처럼 양봉이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결국은 꿋꿋하게 양봉을 나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거 어떤 위기를 통해서 매집하는 세력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연기금이 그나마 좀 이제 바닥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야기 나아가 보자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좀 탄핵이라는 거를
결정했던 시기들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기 이후 항상 증시가 좀 상승세였다. 그리고 공통점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팽창기였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좀 갈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미국이 이번에도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과연 또 미국이 다시 팽창기로 끌고 갈 수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박병주 매니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의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네.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카카오,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LG에너지 솔루션, 네. 한일전기 정도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이 종목들, 이 수급들은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이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집중했지만 우리가 이 보면은 11월 달부터 계속 보면은 네이버가 17만 원대 많이 사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이번에 20만 원 넘기니까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나 이런 저평가된 밸류업 자산가치 뛰어난 그런 종목들도 연기금이 계속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더군다나 LG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탑 아닙니까? 2차전지는 네. 세계 랭킹 1등인데 이러한 우리 제조업 우량주를 저점에서 이런 시기에 해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비하면은 주가가 예전에 카카오가 17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3만 원대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4만 6천 원을 넘는 시기에 뭐 적절하게 저는 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정말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라고 예.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금의 수급 우리가 잘 트래킹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특기점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들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기점 열어주시죠. 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발령한 데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6일에서 7일 표결이 지금 계획인 상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때 아닌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좀 뒤엎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최소 내일 길면 그래도 일단 이번 주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치 테마주리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접근,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할지 이 펀더멘탈로 가는 종목들이 아니죠. 테마로 가고요. 심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정도와는 많이 어긋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정치 테마주들 상한가를 떼거지로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시장이 좀 불투명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발을 좀 이렇게 넣어야 되나?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를 곧이어 제가 이름을 그냥 거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 이렇게 두 부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매일경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처럼 어려울 때 누군가는 아침부터 점빼기 상한가, 바로 점으로 해서 상한가 나는 걸 점빼기 상한가랍니다. 몇몇 종목들이 나왔어요.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이나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점빼기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는 태양금속 같은 종목들은 거래량을 실으면서 계속 물량을 잡아가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입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핵심색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결국 제가 생각하는 대응 방법도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다면 점빼기 상한가, 점 상한가는 바로 매수에 대기하는 힘이 또 컸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일전에 한 그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었을 때 거기서 대량 거래 물량에 매집이 들어온 상태에서 즉 매집봉이 만드는 상태에서 오늘 점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는 저는 진짜 상한가, 소위 말하는 진짜 상한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런 진짜 상한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다음 날 이제 거래할 때 갭 상승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좀 시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어렵사리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거는 뭐죠? 장중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오후 한 그 2시 반 넘어가지고 어렵사리 상한가를 만 종목들은 가짜 상한가. 이런 종목들은 자기들이 올린 척하면서 팔아먹는 물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대응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점 상한가로 만들어진 종목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대응할 때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2시 반이 넘어가지고 가짜 상한가로 말았던 종목들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어떤 섹터보다 여기는 펀더멘탈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로 밀어 올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심리로 내려버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진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니저님들 성향에 따라 사실 이럴 때 저 정치 테마가 쏠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고 이럴 때도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매니저님들 좀 간혹 계시다 보니까 오늘 세 분 모여셨어요. 그래서 OX 통해서 난 정치 테마 뭐 좋게 생각하면은 지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보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와 박병주 매니저는 O를 들어줬고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만 X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는 왜 괜찮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야당 측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탄핵 표결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오는 6일이나 7일 날에 탄핵 표결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이전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안을 당론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에 동참한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할 때 국민의힘 참석 인원이 전체 190명 중에 1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8명 중에 8명 정도, 최소한 8명에서 10명 정도만 탄핵안에 표를 던진다면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그 상황까지 가버리면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 기간이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과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진행했었거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탄핵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일에서 7일 정도 표결을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은 인맥 테마 관련 종목들 뭐 이재명이나 이제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죠. 그쪽 인맥 테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다면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그들이 과거 제시했던 정책 테마 관련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인 바 있었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지역 앞에 얘기했을 때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오른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움직였고 태양광도 움직였습니다. 인맥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한번 먹을 때 굉장히 크게 먹겠지만 너무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만약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못 찾았다면 이제는 정책 테마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시국을 좀 보면은 이 정치 테마에 대한 수급은 좀 장기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시세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동훈 테마주로 대상홀딩스, 이재명 테마주로 뭐 CS 이런 종목보다는 두 사람이 평소에 했었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는 것 좋은 꿀팁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X 의견 들어준 이호근 매니저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위험하죠? 아니요. 저도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려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를 좀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손을 좀 뗐고요. 그게 이제 성향과도 차이가 네. 있는 건가요, 좀? 이게 이제 보니까 요것도 이제 나름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예측 가능한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예. 정치 테마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제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그냥 다른 종목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면 테마주 쪽에서 네. 종목은 있어요? 이따가 아니 정치 테마주 말고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이제 정치 테마주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하시는데 만약 그런 게 아니면 나름 또 테마주 쪽에서 또 볼만한 종목도 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종목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종목 뭐예요?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이게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테마주 중에서 좀 나름 내용이 좀 있다 그런 테마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톤입니다. 아톤. 네, 아톤 차트 조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주인데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양자 내성 암호화가 인증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좀 테마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좀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급등하고 여기서 한번 눌렸고 21선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질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전체적인 그냥 차트만 보면 좀 나름 좀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그냥 테마주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네,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제가 하나 골랐습니다. 풍력 테마 관련 종목 중에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인 CS-윈드. 일단 CS-윈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 9월 24일 날에 CS-윈드가 73,500원 고점 찍고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8%나 급증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풍력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수주 물량이 많은 CS-윈드가 실적이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대비 112.8% 급증했고 이번에 정책 이슈로도 만약에 향후에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저렴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 한 방에 몰빵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요. 맞아요. 저점에서 천천히 물량 매집하면서 보유하시면 향후에는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담 없는 저점에서 매수 CS-윈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정치 테마주에 직접적으로는 이제 없고요. 대신에 가짜 상한가, 진짜 상한가를 제가 확실하게 구분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짜 상한가 오늘 보니까 대상홀딩스가 전형적인 가짜 상한가거든요. 그거를 오늘 상한가를 마지막에 말아 올렸습니다. 말아 올렸는데 제가 2분 차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2분 차트. 자, 2분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오른쪽 했죠. 그래가지고 1시 넘어서 상한가를 말았다 풀었다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짜 상한가입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4% 빠졌더라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보나마나 이거는 아침부터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구분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짜 상한가를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짜 상한가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진짜 상한가는 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이 다양한 이야기, 정치 테마주에서 가짜 상한가와 진짜 상한가를 구분하는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 가면 아마 이 내용들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비상계엄,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정치 이슈가 강해지면서 기존 정부 정책 섹터들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뒷배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갔었던 대왕고래, 원전, 전력, 에너지 등이 오늘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가 오늘 근데 8.5% 상승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기업 중 하나인데 오늘 흐름에서 카카오의 반등세가 좀 나타난 걸 보면 어떤 종목은 이제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비단 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은 유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뭐 원전이나 전력 같은 거는 세계의 한 트렌드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호근 매니저님은 오늘 좀 이제 카카오요? 정부 정책을 밀고 올라가던 섹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찬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약간 이제 정책적 이슈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이슈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정책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본질적인 면에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원전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쪽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정부의 원전이 이제 주력이었고 풍력 태양광이 조금 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의 흐름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네이버는 빠지고 카카오는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엇갈림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카카오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카카오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기억납니다. 네. 결국 카카오 타임이 시작이 되니까 오늘 뭐 카카오페이도 오르고 뭐 전반적으로 좀 카카오 종목들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에 못하고 이것도 또 공개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호근 매니저님은 뭐 카카오 네. 이야기는 또 해주셨고 오늘 카카오 말고도 하락한 섹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뭐 대왕거래도 있고 원전도 있고요. 여기서 하락한 것 중에 지금 좀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섹터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하락한 것 중에서는 저는 이제 원전보다는 SMR. SMR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대세인 것 같아요. 원전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 쪽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SMR이 뭔가 좀 세련되잖아요. 같은 원전에서도. 네. 그러니까 영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MR은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이쪽에 지금 상당히 주력하고 있죠. 그렇죠. 요거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자료를 조금 보시면 예. 이게 뭐 SMR도 결국 이제 AI 때문에 태생이 된 종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스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거는 이제 미국에 보시면 네. 지금 전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해졌냐? AI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막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거랑 또 관련돼서 AI 때문에 뭐 최근에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솔루션도 올라가고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전력에 대한 이 수급 이거를 이제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좀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맞아요. 예, 지금 원전 중에서도 SMR 요게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멀리 지방에서 만들어서 이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공장 근처에다가 해서 그렇죠.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다음 그림도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보시면 SMR이 지금 지금 2030년부터가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유스케일 파워가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늘은 좀 빠졌지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하는 SMR 이게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결국은 원전도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자기만의 SMR을 갖다 네. 놓고 쓴다라고 하잖아요. SMR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전보다는 SMR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원전 이야기하면은 월수팀에서 박병주 매니저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줬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오늘 이런 흐름이 좀 나왔을 때 네.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어요? 나 기존에 내가 원전에 대해서 되게 콜이라고 외쳤는데 네. 오늘 흐름 보고 네. 왜냐하면 또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진 걸 보고 원전은 이제 끝났나? 라고도 혹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변하셨나요? 그대로신가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밀지 않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밀었습니다. 평균 네. 단가가 지금 19,700원에서 2만 원, 2만 300원대인데 저도 오늘 갑자기 이제 그 두빌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요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합병 일정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합병 일정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차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합병 일정 먼저 제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 약자로 SMR로 해서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인데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은 제가 대략 한 인터넷 보니까 한 7%, 10%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2달러에서 32달러까지 올해 1년 만에 무려 16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BWS 테크놀로지라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회사 주가도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100만 원 넘게 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에 살짝 이제 좀 이익 물량이 나와서 좀 팔아서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전 세계 앞으로 원자력 시장이 커지고 SMR 커지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계 기업하고 비교한다면 적정가가 3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더디게 갈까요? 결국은 합병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그룹 대주주가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것 때문에 억지로 지금 그 두산 밖에 나고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떼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합병 일정이 그 너무나 투자가들한테 숨 막히게 하는 거죠.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합병 일정 여기서 요거를 제가 좀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2월 12일 날 임시 주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요 289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주총을 이번에 합병을 반대한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가 발생해가지고 나한테 289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가 19,000원대 초반이라면 차라리 합병을 반대해가지고 2890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끝나고 나서 거래 변경 상장일이 이제 2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그때 오히려 제가 본다면 이번에 일정상 차라리 내가 합병을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를 청구해서 그러면 내가 289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손해 아닐 거예요. 지금 사신 분들은 되게 보면 왜냐하면 가격이 밑에 원래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러면 2890원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합병 돼가지고 저는 주가가 많이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체코 원전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국가 간에 이미 이제 MOU지만 하기로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코가 반대하지 않으면 저는 수주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수주에 대한 본계약이 내년 3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합병 끝나고 나서 그 본계약을 앞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동안에 외국계
그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 두산의 빌려티는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합병 때문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지. 따라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전략을 취한다면 이번 네. 주가에서는 합병을 반대해가지고 예. 2890을 받고 네. 그다음에 합병 끝나고 변경 상장했을 때 매매하시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준 매니저님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 합병 절차에 따라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앞서 드린 질문은 네네. 기존에 박병준 매니저님 스치면 상한가 방송하시면서 원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뷰가 변하셨는지 안 변하셨는지 원전은 계속 좋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체코 원전 그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정권이 바뀔지라도 요 뷰는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수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가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가끔 이제 원전주 다룰 때 빠질 때 사라, 조용할 때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빠졌거든요. 더 어떻게 좀 빠져야 보시나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 이제 원전 전반적인 원전 투자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향후에 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 하에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으면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은 계속해서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 이번 조정 기회에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는 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힘을 잃게 돼버리면 기존에 주력했던 섹터들이 모멘텀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띄워주시게 되면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였던 한국가스공사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실적 좋아요. 뭐 향후의 성장성도 좋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하면 야당 쪽에서 예산안을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정책 동력을 잃게 돼버리면 그렇죠.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일정에 맞게끔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예 대왕고래 쪽은 여러분들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굳이 여러분들 하신다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지만 더 많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있어서 예산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도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일단 현재는 또 정부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여기도 또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병준 매니저님은 여기 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오늘 하락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은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과도하게 좀 빠진 측면이 있어요. 참고로 이 회사가 지금 그 제가 준비한 그 PTP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제 실적 추인데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3조 대까지 빠졌습니다.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인데 연간 매출액이 40조가 나오더라고요. 연간 매출 40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조 6천 정도 계속 일정한 추이를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값도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정도 된다면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또 한번 이 한국가스공사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그 대왕고래라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6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33,000원입니다. 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49%가 빠졌거든요.
오늘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 대왕거래 관련 프로젝트에서 뭐 상승 동력을 잃느냐, 정책 동력을 잃느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샀고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33,000원대라면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한 하락이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확실하게 매출처가 있고 거의 가스 분야에서 국내에서 독점 분야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독점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좀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차분하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메틀 대비 우리나라 시장의 PBR 0.85거든요. 우리나라 순자산가치 대비 85% 정도 거래되는 이거는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 코스피가 900대 그 언저리처럼 싼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처럼 가스에 보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로 저평가 됐다면 너무나 겁먹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 살 필요가 있고 또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배당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의 매력도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데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본에 보니까 이번 특이점에서 탑픽 종목을 뽑아주신 건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만 계십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뭐 너무 그냥 흔한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BHI입니다. 원전.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원전 보조기기의 강자고, 이 회사는 이제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그 발전 관련 쪽의 예. 기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가스, 복합 화력 가스 쪽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트럼프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이죠. 에너지 정책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LNG에 아마 이제 전성 시대가 열릴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수소 쪽도 또 연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 쪽에서는 최근에 SMR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죠. 있지만 BHI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 원전 이쪽 그 보조 기기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과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MR을 앞으로 많이 이제 건설이 되게 될 때 BHI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차트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꺾인 자리에서 뭐 사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템포 쉬었다 갈 거예요, BHI.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여전히 매력적이었죠. 이 자리도. 근데 주가 여기서는 너무 올라서 우리가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가면 뭐 조정 바로 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좀 한동안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좀 네. 잘 담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BHI가 네.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보조기기 밴드로 네. 등록되어 있어서 이제 SMR 관련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SMR 올라갈 때도 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네. 오늘 또 미국에서 네. 그 뉴스케일 파워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같이 원전하고 같이 엮이는 바람에 오늘 BHI가 좀 제대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SMR 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주식을 좀 보면서 이 BHI를 같이 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SMR은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아주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조정은 들어왔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BHI도 뭐 요 정도 오르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있는 한 계속 그 중간에 잊을만 하면 오르고 잊을만 하면 오르고 뭐 이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네. 안정적인 자리가 온다면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종목 BHI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에이빌바이오도 오늘 이제 ADC 후보물질 최신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 뉴스를 보고 아쉽다. 이거 어제 발표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루만 빨리 했다라면은 참 주가도 잘 움직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이 여파로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하나하나씩 좀 면밀히 보면은 뭐 대세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와 나름 좀 버텼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힘을 낼 수 있을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면역력이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화끈하게는 가는데 아플 때 좀 많이 아픈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 역할을 해낼까요? 일단 최근에 많이 아팠죠. 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이 아팠는데 오히려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버텼던 건 제약바이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4대 천왕,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는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시장 낙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잘 버텼거든요. 오늘 실제 코스닥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수는 선방했던 이유는 바이오 대장주들이 조금 버텼기 때문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러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12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하셔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 세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주시게 되면 PPT 자료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간 코스피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12월 월간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봤을 때 몇 년 뭐 2, 3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월 달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사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12월 달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바이오 진짜 큰 행사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장에는 버티는 건 바이오밖에 없다. 이미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플랫폼 보유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그쵸.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외에도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이 이제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낙폭에서 조금 더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CDMO 관련 종목들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CDMO 관련 종목들은 바이넥스랑 ST팜 같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지만 최근에 주가 탄력도는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중소형 CDMO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한다. ENCell도 CDMO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튈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팩트론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중소형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체적인 퍼포먼스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기존에 이제 많이 부각되었던 플랫폼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CDMO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대장주 위주로, 그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지속형 주사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래도 지금 힘든 시장에서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더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제약바이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도 매년 움직였듯이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만약이라든지 CDMO 그리고 ADC 다양한 종목들에서 조금 뚝심 있는 종목들 잘 고르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근데 오늘 백인현 매니저님 봐도 코스피가 1.4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날 보면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항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약바이오부터 패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가져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최근까지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어차피 반등을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향후 계좌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될, 완전 계좌 회복 속도가 완전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그쵸.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지만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대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D램 낸드 가격도 조금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바이오를 빼고 논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들 많이 움직이지만 그들 섹터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낮기 때문에 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장주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바이오랑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장품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믿고 투자할 만한 섹터는 일단 실적 측면에서 2차 전지 제외하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그쵸.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피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바이오 하나가 남는데 사실 바이오도 기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바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좀 대형 섹터들 다 보면은 지금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과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즉 업종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 한 가지 중요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이제 ETF 종목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거기 시청자님도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녹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바닥이 나와서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죠. 근데 주가가 바닥을 안 쳐준 게 이제 10월 말 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이제 빠지면서 또 알테오젠이 11월 중순경에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오늘 또 양봉으로 끝나서 확대를 드리면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이 바닥을 정말 진바닥이 쳤다. 오늘처럼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얘기가 불안한 상황에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이제 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또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 보면은 삼성바이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외바닥을 치고 나서 오늘 양봉을 그러면 쌍바닥을 치면서 삼성바이오가 대장주가 이제 쌍바닥 쳤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지금 흔들었던 요 자리에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쌍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또 바이오텍 또 하나 축인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쌍바닥이 지금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셀트리온도 오늘 회사에서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랬습니다. 규모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그렇죠. 통과시킬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네. 옛날 2차 전지도 미국에서 IRA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많이 올라갔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물보안법 재료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제약바이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제약바이오 안에서 괜찮게 보는 종목은 어딘가요? 뭐 제약바이오 많죠. 뭐 좋은 종목.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보충 설명 하나 하면 제약바이오가 과거에는 이제 그 트렌드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기 투자해도 된다. 이걸 알테오젠이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페트론이 있고, 그다음에 니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유한양행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펩트론하고 니가캠 바이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그냥 단순하게 그 테마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장기 투자해도 되는 뭐 알테오젠이 보여줬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큰 수익 낼 종목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못 가도 개별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과 리가캠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랑 펩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 또 나왔군요. 네,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허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특허 이슈는 거의 문제 없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사실 이제 항암 치료제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증명했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쪽에 특화되어 있는 펩트론이 일라이릴리랑 지금 현재 네. 기술 개발을 공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펩트론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의 선택은 어딜까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 아까 설명드린 그쵸.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규모가 5,60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따라서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 종목까지 모두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특별한 탑5를 통해서 일단 현재 아까 이호근 매니저가 이야기했듯 현재는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에 집중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특별한 탑5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